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저는 인사청문회법 제17조를 찾아봤습니다. 준비한 판넬도 좀 봐주시죠. 위원은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인사청문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바로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통칭 채널A 사건, 진실로는 권한유착 사건이죠. 이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포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특히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는 추가 허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추가로 이 해당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의원은 이 사건 관련의 피고인이자 피의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는 무죄,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계속 한동훈 후보자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사건에 피고인 겸 피의자가 후보자를 청문한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자칫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자기 변호를 하는 자리로 청문회를 변질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해당 의원은 작년 박범계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도 수억 원을 써서라도 한동훈 검사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당 속기록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의원이 중대 사건의 피고인이 된 뒤에 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겨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유례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것이 있다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력하면 될 것이지 법사위 회의장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소속 의원, 소속 해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 후보에게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 앞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의무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 의원이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자격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여야 간사는 의논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서둘러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최강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예, 뭐 의사진행 발언보다 신상 발언이 되겠네요. 자, 네, 조용해 주십시오. 네. 발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뭐 매우 익숙한 위원이 익숙한 방식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또 시작이구나, 또 도발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간사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 후보자와 사전 협의가 있었거나 후보자 요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문제 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 스스로 좀 한번 돌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침 저 조문 잘 띄워놓으신 것처럼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와 저와의 악연에 대해서야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다 당선자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고, 한동훈 후보자와 저와 직접 원피고관으로 만난다거나 뭐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채널A 출신이 채널A의 행각을 비호하는 내용들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고발사주의 당사자인 정당이 고발사주 사건을
없는 것처럼 호도하려고 하는 것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지 어떤 부분에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 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고발 사주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도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회피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얼마나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하시고 발언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명백히 검언 유착 사건과 권언 유착 사건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고 발언하시기를 권합니다. 매번 틀리십니다. 검언 유착 사건이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이동재 기자를 기소한 이유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권언 유착 사건은 지금 당선자를 포함한 우리 후보자를 포함한 검찰의 일부 집단에서 그 프레임을 바꾸고자 무슨 권력과 언론을 유착한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수사도 열심히 하고 시도를 했다가 기소도 못하고 끝난 사건입니다. 그거를 여기 와서 지금 계속 들고 나오면서 마치 뭐 엄청난 이해관계나 불공정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그간에 마치 위원으로서 제가 법사위에 임하면서 제 사건과 관련된 무슨 엄청난 얘기를 한 것처럼 찾다 못 찾으니까 이제 아이폰 풀려고 했다고 거기다가 하지도 않은 무슨 수억 원이 들더라도 풀려고 했다 이런 말까지 덧붙여가면서 국민을 호도하시려고 하는 태도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첫 번째, 저는 법과 원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곳은 더더욱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여와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사청문회법 제17조는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국회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조 3항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 위원은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해서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회피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회피하는 것이 타당하니까 회피하는 게 좋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회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아이폰 관련해서 발언이 없었다? 저는 국회 속기록 조작하지 않습니다. 국회 속기록을 누가 허위로 만들겠습니까? 해당 속기록은 2021년 1월 25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신문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팩트 체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팩트를 말씀하셔야죠. 제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이폰 해제에 관해서 발언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저렇게 호도를 하니까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수억 원을 들이더라도 아이폰을 해제하기라고 얘기하겠다고 할까 속기록을 들고 마치 속기록에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막상 이제 그 얘기가 없으니까 아이폰 얘기를 안 했다고 이걸 팩트 체크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저 사진 좀 찍어 주십시오. 저렇게 꼭 찍히고 싶어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